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톡 1:1 채널 또는 영상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자 풀이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재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매절 개자입니다. 맺는데 약속을 맺고 약속을 한 누구와요? 사람하고 하니까 큰 대자가 부수가 됩니다. 큰 대자가 크다는 의미가 있지만 부수로 들어갈 때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죠. 여기서 뜻을 담당합니다. 위에 있는 요 글씨가 색일개자입니다. 색일개.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도 있겠죠. 그죠? 선생님들 제가 아마 각골문하고 금문소전을 아마 거기에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이 각골문에 보면은 이 글씨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널빤지에다가 이렇게 칼로 뭐를 새기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널빤지에 새기다는 의미입니다. 새기다. 그래서 새기는데, 새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무엇을 새겨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지 않죠. 그죠? 지워지지 않는 굳은 결입니다. 굳은 결의는 뭐예요? 우리가 약속은 굳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굳게 지키기 때문에 약속을 무엇을 맺다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근대자는 언제 들어갔어요? 소전에 들어갔죠. 그죠? 소전에 이 근대자가 플러스 된 겁니다. 근대자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과의 굳은 약속. 사람과 특히 사람과의 약속이다, 맺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위해서 소전에서 이 사람이라는 표시하는 큰대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맺을 개자도 맺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같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자만 써보겠습니다. 요게 맺을 채자입니다. 체결을 한다 할 때 맺을 채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맺을 약속 볼 때 맺을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맺을 결자도 있죠. 결혼한다 뭐 볼 때 결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맺을 유자, 유대관계를 맺는다 그럴 때고 유자를 쓰죠. 그죠? 맺을 유자. 다 요게 맺다는 뜻입니다. 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다 맺다는 뜻입니다. 그죠? 맺다, 약속하다, 겠다. 계원 그럴 때 요 개자가 맺다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가 은행이 나오기 전에 계 모임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계를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원 그러면은 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인원이죠. 그죠? 계원. 또 회사에서 계과학을 때 계원은 요렇게 쓰죠. 계원, 가원 그럴 때 요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계주 그러면 아까는 계원이랬는데 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 주인을 계주라고 그러죠. 제일 우두머리 계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400계주, 800계주 올 때 계자는 어떻게 써요? 이을 계자죠. 그죠? 이어서 달린다. 개 죽을 때 그렇습니다. 이어서 달릴 줄다. 이어서 달린다. 그 다음 묵계의 묵자는 잠잠할 묵자입니다. 말 없이 조용히 잠잠하게 서로 이렇게 맺는 거 서로 묵게 한다 그러죠. 말은 안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통하는 것을
묻게 한다. 그럽니다. 다음에 개수나무 개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나무 개자니까 당연히 나무 목자가 부수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죠? 나무니까. 요 규자는 했죠. 그죠? 호월이라는 의미도 있고 서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규자입니다. 그죠? 요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를 담당해요. 규자가 개자로 된 겁니다. 요거는 뭐 다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요게 땅이 천자가 제후인데 내릴 때 땅을 내리고 그 땅 하나는 또 제후가 이렇게 잘 관리한다 그래서 요 된데 홀이라는 거는 그 땅을 줄 때에 그 요렇게 옥으로 만든 요 표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옥이 좋은 옥이니까 이게 상서로운 옥이라는 뜻에서 상서롭다는 좋은 얘기죠. 상서로운 옥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서옥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무를 더하면은 상서로운 나무죠. 그죠? 상서로운 나무. 이 좋은 나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좋은 나무. 그래서 개수나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개수나무에는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서 굉장히 산스러운 나무라 그래서 하여튼 수많은 민속신앙 이렇게 등장합니다. 민속신앙 이렇게 등장합니다. 특히 그 고대 설화에 보면은 달에다가 개수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개수나무가. 오광이 이렇게 옛날 그 이야기를 더듬으면 오광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옥황상제가 그 벌로 너 달에 가서 개수나무를 베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달에 가서 개수나무를 베가지고 올라오면 개수나무가 베면은 다시 나고 베면은 다시 나고 계속 이렇게 다시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광이 하는 수 없이 달에서 갇혀가 계속 오도 못하고 토끼가 됐다는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반달이라는 윤구경 선생의 반달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참 옛날 생각납니다. 그죠?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런 아주 또 개수나무에 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달이라든가 개수나무라든가 그런 노래가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 개수나무하고 그거 나옵니다. 월계수하고 월계관 우리가 올림픽 때 요즘은 안 그랬으면 옛날에 올림픽 하면 우승했다고 월계관 씌워준 음식이다. 월계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피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피 우리 많이 먹습니다. 그죠? 이것이 같은 개수나무 개자가 들어가는데 이 나무가 전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나무가 저도 나무는 상세히 모르겠는데 이 나무가 같은 나무가 아니랍니다. 전부 개수나무하고 월계수하고 계피나무가 전부 다르답니다. 상이하답니다. 저도 이거 한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개수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림 그러면 개수나무 숲을 얘기하죠. 그죠? 개수는 말 그대로 개수나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계를 할 때 숫자 할 때 개수는 요렇게 씁니다. 그죠? 우리 개수. 그리고 재수 씌울 때 개수는 끝개자죠. 그죠? 끝개자에다가 숫자가 형수 숫자로 요렇게 쓰죠. 요건 개수 씌울 때 동음이입니다. 그 다음 개화 그러면 꽃화자예요. 개수나무 꽃을 얘기합니다. 월계관 말씀드렸죠. 우승할 때 쓰는 관에 써주는 그 월계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기자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나무로 모든 기계 형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가 이것이 뜻을 담당하고 붙습니다. 뒤에 것이 글자가 요게 경계할 개자죠. 경계할 개. 기가 아니고 개네요. 요게 개자의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요 경계할 개자 한번 풀어볼까요? 요것이 요렇게 있는 것이 요게 밭들공자죠. 부수자입니다. 밭들공. 요것이 창이죠. 창과자입니다. 창과. 밭들공자는 제가 말씀드린 양손이 요렇게 있죠. 그죠? 양손으로 뭐를 받든다는 뜻. 요게 다 양손입니다. 이 창과자는 이렇게 창이 이렇게 달린 이 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창을 든 모습이죠. 손으로, 양손으로 창을 든 모습입니다. 창을 들고 뭐예요? 적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경계하다. 그러니까 창을 들고 경계하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기라는 의미가 있죠. 무기라는 의미. 여기에서 나무 목자가 더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라고 하면 나무로 만든 형틀을 얘기합니다. 나무로 만든 형틀. 그래서 기계기자의 의미가 형틀로 이렇게 사람의 무기로서 목도 채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채우다. 그 다음 구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하다. 그 다음에 이 글자 자체가 이것이 활 쏘는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활 쏘기 위한 장치, 활 쏘기 장치라는. 그것도 결국 무기를 얘기하죠. 활 쏘기 장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나무를 이게 더하면 이게 기계 장치가 되는 거죠. 기계. 활 쏘는 장치니까 나무는 나무로 만든 기계 장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계 장치라는 의미가 들어간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 그러면 그릇 기자죠. 이거는 연장 그릇 기구,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는 그런 기계를 얘기합니다. 개투 그러면 개자에 무기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무기 그죠? 무기로서 싸우는 것을 개투라 그럽니다. 무기 갖고 싸우는 것을. 농기계 그러면은 농사 짓는 기계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나오는 요 기계하고 지금 말하는 요 기계하고 농기계 그럴 때 요 기계하고 요 차이는 요거는 사람 손으로 하는 기계입니다. 뭐 괭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으로 하는 거고 이건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는 요 기계를 씁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요건 동력을 아니하고 수동으로 하고 요건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를 얘기합니다. 아까 개투 그럴 때 개투가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그랬죠. 야구에 뒤에 원래 투수 다음에 던지는 사람 요걸 이을겠다 그랬죠. 그죠? 이어서 던지는 사람 개투 요렇게 씁니다. 투수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서 던지는 사람 개투한다 그죠? 요자를 씁니다. 다음에 복방계입니다. 북방계도 발음하고 뜻을 담당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뜻이 모여서 두 개 글자가 뜻이 모여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요것이 등질발자죠. 그죠? 부수자입니다. 그죠? 등질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글씨는 원래가 화살시자입니다. 화살시. 화살시자. 요게 두 개가 모여서 회의 문자가 된 겁니다. 등질 발자는 푸수할 때 얘기했죠. 발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모습입니다. 발을 원래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발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등지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등지다. 요거는 화살 모양이죠. 화살 모양을 상형화한 겁니다. 요렇게 화살 모양입니다. 이게. 근데 선생님들 거기에 제가 각골문하고 그려놨죠. 각골문에 보면은 단순히 이 북방계자가 이렇게 화살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화살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화살 길이로 길이를 잰다는 의미입니다. 길이를 재다. 근데 이게 해서에서 이게 등질 발자가 들어갔거든요. 해서에서 이 등질 발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건 발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 하면 걸음걸이로 우리가 땅에 가면 이 걸음으로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재는 게 있습니다. 걸음걸이로 길이를 재는다는 뜻입니다. 길이를 재다. 결국 두 개 다 의미는 이 길이를 재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북방계자의 원래 의미는 이게 헤아리다. 길이를 재서 헤아리다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헤아리다. 길이를 재서 얼마인지 헤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 글자가 가차가 돼가지고 우리가 천간의 글자, 마지막 글자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천간의 글자는 음을 빌려서 아무런 의미 없이 기존에 쓰던 글자 중에서 이렇게 빌려온다 그랬죠. 아까 토끼묘차 같은 경우도 지지 같은 경우도 의미가 없습니다. 천간의 마지막 글자로 이렇게 음을 빌려서 온 거예요. 가차가 돼가지고. 이런 의미는 지금 사전에 남아있는데 거의 없어지고. 그럼 천간의 북방계자가 10번째 천간 중에서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맨 마지막 글자는 그 향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북쪽을 얘기합니다. 북쪽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갑불을 가는 것이 이것은 동쪽을 얘기하는 거고, 동쪽이고, 3, 4는 이거는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 6은 이건 중앙을 얘기합니다. 7, 8이 이건 서쪽을 얘기합니다. 9, 10이 지금 얘기하는데 9번째, 10번째 글자는 북쪽을 얘기하거든요. 북쪽이니까 이게 북방입니다. 북방. 그 다음에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간글씨 의미를 붙이고 그래서 북방계가 된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개미 그러면은 60가자에 20번째 해당되는 거죠. 개미년 그럽니다. 개축 그러면 그것도 60갑자에 이게 천간에만 쓰이니까 사례가 이런 사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축 그러면은 천간의 50번째의 천간입니다. 개시 그러면 시간도 나타내죠. 천간에 그죠? 0시 반부터 1시 반을 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멜개자 보겠습니다. 매다 그러면 실로 매야죠. 그래서 실사자가 부순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뜻을 담당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제가 교재에 써놨죠. 그죠? 매어 기를 개자입니다. 매어. 음을 담당했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매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요 자체로만 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요거는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돼지를 끈으로 메어서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방목을 하는 게 메어 기르다. 그런
그런 의미로 매어 기를 개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실사자가 더하면은 끈으로 묶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끈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게 매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죠. 그죠? 매다. 그 다음에 묶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묶다. 요것도 유사자가 요것도 요자도 멜개자죠. 멜개자다. 같은 갈등lep입니다. 그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 목 그러면은 메어서 목자가 칠목자죠. 치라는 거는 기르다는 의미죠. 메어서 기르기. 요즘 개 목줄 해서 밖에 나가야지 목줄 안 하면 벌금입니다. 그죠? 계류 아까 얘기했죠. 붙잡아서 메어 놓는 것을 계류라고 합니다. 연계 그러면 연자가 이을 연자입니다. 그죠? 이어서 맨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뜻이죠. 연계 그럴 때 요렇게 연계를 써도 같은 글자입니다. 그죠? 요렇게 연계 요렇게 쓰면 요것도 같은 글자입니다. 그죠? 연계 같은 글자. 그다음에 개박 그러면 박자가 배박자죠. 배를 메어두는 것을 개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사성어 하나 우리 또 얘기해보고 또 한자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초가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정확하게 이 사면초가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이 초나라 노래로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면이 초나라 노래로 들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적에게 둘러싸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의미가 됐느냐. 그게 좀 의아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의아했어요. 이게 초나라라는 것은 지금 항우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나라가 노래가 들리는데 왜 항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느냐. 이 얘기는 사면이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데 이것이 한나라 군영에서 들리기 때문에 이게 초나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뜻. 한나라 군영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군영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면은 초나라는 아마 패배를 해가지고 병사들이 거기 잡혀 있거나 뭐 그런다는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항우하고 유방이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우는 원래 집안이 굉장히 그 무인 집안에 자랐고 그 자기 군대의 수하들도 굉장히 그 교육을 받은 굉장히 탄탄한 군대를 했습니다. 근데 유방은 사실은 약간 껄렁표에 있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을 때 항우가 유방은 항우 상대가 사실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전투에서 항우하고 유방이 계속 싸움을 여러 번 했는데 항우의 이 책사들이 진평이라든가 이런 장량이라든가 한신이 이 항우에 있다가 다 유방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항우 쪽에 가장 훌륭한 책사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범증이라는 사람 있죠. 유비의 제갈량 정도 되는 그 책사예요. 범증이라는 사람이. 근데 유방에 진평이라는 책사가
이걸 이간질을 시켰어요. 항우하고 진평하, 범증하고의 이간질을 시켰어요. 범증이 뭐 당신을 저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간질을 시켜가 둘이가 사이가 나빠져버렸어요. 그래 마지막 남은 이 범증 항우의 가장 훌륭한 책사 범증이 유방 쪽으로 간 건 아니고 이게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유방이 굉장히 참 항우가 굉장히 전세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 싸우다가 유방이 마지막 싸움 하는데 항우가 유방인데 휴전 제의를 했어요. 휴전 제의 조건이 항우는 초나라인 동쪽으로 가고 유방은 한나라인 서쪽으로 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자기 진영에 가자고요. 그리고 유방에 항우 쪽에 잡혀 있는 가족들 포로 석방 조건으로 이렇게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해가지고 좋다. 그럼 휴전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다 했는데 유방의 진평하고 그 다음에 장랑이라는 그 책사들이 유방한테 휴전을 한 후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항우는 벌써 동쪽으로 자기 초나라의 팽성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건의를 해서 어떤 건의를 했나고 하면 선생님 뭐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지금 항우를 놔주면은 우리가 몇 년 후에 저 군대가 지금은 싸움을 하도 많이 지쳐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당한다. 지금은 항우 군대가 굉장히 필요해서 지금 이때를 놓치면 크게 후회한다. 지금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유방은 책사의 말을 받아줬어요. 장량이 두 말을. 이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받아가지고 여는 돌아가지고 자기 초나라로 가는데 해하라는 데서 유방의 가장 그 훌륭한 무사가 한신이 됐잖아요. 그죠? 한신이 원래는 이게 항우의 그 장군이 됐어요. 해하라는 데서 이 항우의 군대가 이겹삼겹으로 한신을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둘러쌌어요. 다 이렇게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항우의 군사들이 워낙 싸움 많이 하고 지치기도 해가지고 전부 다 지쳐 있어. 그래가지고 해안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이 군사들이 지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유방 군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항복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항복을 하면은 항복한 군사들을 데리고 한신이 무슨 작전을 썼노 그러면은 이 항우의 군사들을 이 초나라 아니죠, 그죠? 여기 자기 군영에서 초나라 노래를 다 이렇게 부르도록 했어요. 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까 이 항우의 군사들이 안 그래도 지쳐 있는데 참 고향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고향에 처자식 생각도 나고 온갖 고향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항우의 군대가 말이죠. 그 노래를 소리 듣고 다 이렇게 유방의 군대로 항복하고 야반 도주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군대가 이 해야에서 다 가고 8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항우가 보니까 밤에 초나라 노래가 이 유방의 군영에서 이렇게 들려오니까 착각을 한 거야. 이제는 초나라 자체를 완전히 유방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점령을 했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틀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여기서 한탄을 합니다. 한탄한 시가 아주 그냥 멋지죠. 자작시입니다. 자작시 발상기에세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발상기에세가 거기서 나왔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역발산해 기계세 시분리해 추불서 추불서에 가내하
우회 내 약하. 빨리 쓰느라고 이렇게 막 엉망을 썼습니다. 자기가 이제 거의 싸움에 포기를 하고 이제는 졌다 생각을 하고 한탄한 시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발산계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내가 유래됐다 그러죠. 한번 해석을 해보죠. 힘은 발산, 여기 뽑을 발자입니다. 그죠? 산을 뽑으만 하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항우장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항우가 힘이 엄청 셌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조사입니다. 그죠? 어조사니까 말을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기운은 덮을 개자죠. 얼마 전에 했죠. 그죠? 세상을 덮는다. 힘하고 기운이 세상 어느 누구인데도 내가 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힘하고 기운이 있는데 때가 불리하니까 때가 안 맞았다 이거예요. 사람은 때를 잘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 때가 안 맞으니까 추자는 오추마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늘 전쟁에 갖고 다니는 오추마 추자입니다. 요 자체가 오추마입니다. 오추마라는 게 항우의 말 이름입니다. 그죠? 오추마가 요게 갈서자죠. 갈서. 서극을 때 쓰는 겁니다. 오추마가 가지 않는다. 때가 안 맞으니까 오추마가 안 간다 그러면 자기가 싸움장에 나가는 자기 가장 아끼는 말이 안 간다는 거는 오추마도 벌써 아마 이 전쟁은 안 된다고 느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추마가 가지 않으니까 요거는 다 어조사입니다. 어찌내 어찌하자입니다. 어찌내 그 다음에 어찌하자입니다. 어찌하 요거는 조동사입니다. 할 수 있다. can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can입니다. 말이 안 가니까 내가 싸움을 해서 말을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말이 안 가니까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거야. 포기 상태라는 뜻이죠. 포기 상태다. 우회 요건 우민입니다. 우민. 항상 굉장히 이뻤던 모양이죠. 자기 애첩을 전쟁터에 데리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요 우민입니다. 요 우민이 또 엮은 시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쓴 것도 있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회 우미나 어찌할까? 요게 같을 약자죠. 그죠? 만약 그 다음에 같다 요런 의미가 있는데 2인칭 대명사로 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너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어찌하고 나는 지금 패해서 죽으면 되는데 내가 아끼는 너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시를 이렇게 해서 그냥 저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읊어서 그런데 본인이 이런 시를 읊었을 때는 얼마나 슬프냐고. 천하장사에 용맹하던 항우가 말이지 전쟁에 졌다고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은 참 어떤 한 시대의 영웅이 떨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힘은 산을 뽑을 수 있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수 있는데 때가 이렇게 만나지 못해가지고 내 아끼는 말도 가지 않는다. 말이 가지 않으니까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내 사랑하는 우미나 나는 이런데 너를 앞으로 어찌하고 이런 시를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우미는 보고는 도망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미는 도망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면서도 그 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8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워낙 이게 뛰어난 거니까 겹겹이 이렇게 저 해야에서 한신의 군령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나라로 가자면 마지막으로 오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돼요. 오강에 도착했을 때는 군사 800명도 다 죽고 한 20명 정도만 남아있었대요. 뭐 제가 그때 안 살아서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 한 20명 정도만 남아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장군님 이 강을 건너가지고 가면은 초나라에 또 군사를 해서 다음을 기약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우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초나라를 떠날 때 몇천 명을 데리고 이게 천하를 이렇게 호령하려고 떠났는데 지금 20명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노고 이 사람들은 도망가라고 자기는 끝까지 싸우다 거기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에 아주 영웅이 이게 막을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면초가입니다. 항우가 마지막에 전쟁에서 한신에 쌓여가지고 그 한신의 군영에서 계략으로 그 잡은
그 항우의 군사, 초나라의 군사를 잡아가지고 노래를 시키도록 했다고 해서 사면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단순히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선생님들은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옛날 일을 더듬어서 한번 다시 해보자고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자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죠. 시어머니 고자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니까 여자죠. 그러니까 계집 여자가 이게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죠? 요것이 옛 고자입니다. 그죠?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고자니까 이게 음을 담당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의미도 있습니다. 다 예꽃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꽃자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이 있죠. 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이게 방패 모양입니다. 방패. 방패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방패라는 건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오래된 전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 얘기. 그 오래됐으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전쟁이 오래전에 됐잖아. 그래서 옛이란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래다 의미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위에가 이게 10대를 얘기하는, 10자 아니면 1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입구자니까 말이죠. 그죠? 10대에 걸쳐서 10대에 걸친 얘기라는 겁니다. 10대에 걸치다는 한 대는 몇 년이요? 30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이다. 그 다음에 오래다. 이런 겁니다. 학자들이 요 두 가지 요런 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요런 설을 주장하는 결국 어떻게 뜻은 옛날이다. 오래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집 여자를 붙였어요. 그러면 오래된 여자죠. 오래된 여자. 오래된 여자, 나이 많은 여자 아닙니까? 그죠? 나이 많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는 누구예요? 시어머니. 그 다음에 고모. 이런 뜻이 들어간 겁니다. 이 글자가. 금방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모는 말씀대로 고모. 고부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죠. 영원한 앙숙이라 그럴까요? 앙숙이죠. 영원한 앙숙이라기보다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죠. 오묘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 그러면 아제비 숙자죠. 고모부를 고숙이라고 합니다. 구자는 시아버지 구자입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 반대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북고자 보겠습니다. 북고자. 요것도 회의문자입니다. 요것이 악기 이름 주자입니다. 이름 주자입니다. 여기 요거 지탱할 지자죠. 그죠? 부수자입니다. 그죠? 지탱할 지자입니다. 회의문자입니다. 요거는 뭔 모습이노 그러면은 북에 장식이 달린 북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요렇게 장식이 요렇게 달려있는 북입니다. 북 모양이죠. 요 비슷하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부수차 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요게 손이죠. 그죠? 손에다가 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 가지에 이렇게 손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 뭐예요? 북을 치는 모습입니다. 나뭇가지나 북을 치는 모습. 그래서 뜻이
북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죠? 북을 치니까 뭐예요? 연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연주하다. 그 다음에 전쟁 때는, 전쟁 때 북을 칠 때는 싸움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시작하는 의미하고 병사들이 북을 쳐가지고 용기를 북돋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격려하다는 의미까지 들어간 겁니다. 격려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각 그러면은 각자는 뿔각자죠. 여기서 나팔을 얘기합니다. 뿔. 북은 북하고 나팔이 뿔로 만드니까 고각 그러면 북과 나팔을 얘기합니다. 고동 그러면은 요 고자에 심장의 고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동친다 그러면은 가슴이 뛴다는 거죠. 심장이 고동친다 그런 얘기. 요 자체에 북고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dom자하고 해서 가슴이 뛴다 그럽니다. 고무 그러면 무자가 춤추는 무자죠. 북치고 춤추는 것을 고무 그럽니다. 고치 그러면은 불치자죠, 그죠? 그래서 북치고 피리를 부른다. 고치 그러면 용기를 이렇게 북돋워 주는 것을 고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볕집 고자 보겠습니다. 볏집이니까 당연히 벼화가 부수겸 뜻이겠죠. 그죠?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풀고자가 의미겸 노풀고자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를 담당했습니다. 벼화자는 벼에 이삭이 이렇게 피어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노풀고자는 이렇게 청집이라 얘기했습니다. 청집. 이청집이다. 이 집이 높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뭡니까? 벼가 높다는 의미죠. 그죠? 이거는 벼가리, 벼를 이렇게 쌓아놓는 벼가리를 옛날에 가면 시골에 가면은 그 논에다가 벼를 하고 일단 말르려고 벼가리를 써놓습니다. 벼가리를 얘기합니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의미에 원고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고를 쓸 때 종이가 높이 쌓였다. 높다는 의미를 가져온 겁니다. 쌓이다. 뭐 글을 쓸 때 종이가 한참 한참 써가다 보면 종이가 이렇게 크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벽갈이 쌓인다는 의미를 이렇게 여기에 땡겨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고, 글을 쓰는 원고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 그러면 글 쓰는 그 종이 원고, 그 얘기죠. 우리가 재판할 때 원고, 그러면 이렇게 쓰죠. 그죠? 원고, 피고 볼 때 원고는 이렇게 씁니다. 고료, 요자는 요금 요자죠. 그죠? 원고료, 원고료, 글을 쓰고 받는 그 돈을 얘기하죠. 초고 그러면 요 불초자에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초, 불초자에. 시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고 그러면 처음으로 쓴 원고를 얘기하죠. 막 건치고 이런 원고가 아니고 맨 처음에 쓴 그 원고를 얘기합니다. 투고 그러면 원고를 보낸다는 뜻이죠. 원고를 그 출판사에 이렇게 보낸다는 뜻, 투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볼 고자 보겠습니다. 돌아보는데 뭘 돌아봐요? 내 생각을 돌아본다 그래서 머리 혈자가 생각은 머리로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이것이 품팔고자입니다. 고용하고 뭐 이런데 품팔고자입니다. 고자니까 이게 음을 담당했죠. 그 다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 머리 모양이고, 많이 했습니다. 머리 모양.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죠? 요거를 보면 요게 지게 호자죠. 부수자 많이 했습니다. 지게, 시골에서 지는 지게가 아니고 외장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외장문. 방의 외장문. 여기에다 요게 새주자입니다. 작은 새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새주자. 두 개를 합해보면은 문지방에 새가 앉은 모습입니다. 문지방에 새가 앉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온 겁니다. 봄이 돼서.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오면 뭐예요? 봄이 되죠. 그죠? 봄에는 농사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철이니까 일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품팔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품팔다.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품팔다.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의 뜻하는 머리 혈자를 더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뭔 의미를 가져왔냐면 강남에서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왔다는 의미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되돌아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되돌아보다. 그래서 돌아볼 고자가 된 겁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다, 돌아보다, 되돌아보다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고려 그러면 생각할 여자죠. 그죠? 돌이켜서 헤아리는 것을 고려 그죠? 돌이켜서 헤아리다. 여자에 생각할 여자가 헤아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고록 그러면 회자도 돌아본다는 돌회자죠. 그래서 돌아보면서 기록한 글이 회고록. 우리가 회고록 쓴다 할 때 옛날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을 회고기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객 그러면 고자에 방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자가 품팔 고자가 돌아볼 고자에 방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을 고객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자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을 고자 보겠습니다. 마르는데 나무가 말랐어요. 그래서 나무 목자가 뜻을 담당하면서 부수로 예꽃자는 방금 설명했죠. 이건 설명을 다시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꽃자. 이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이니까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오래되다. 여기에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냥 오래된 나무. 오래된 나무는 마르죠, 그죠? 그래서 마르다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시들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마르다는 글자도 다른 글자를 한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요 글자가 좀 복잡한데, 요것도 마를 고자입니다. 요것도 마를 고자입니다. 요 불조자가 없는 요것도 마를 고자입니다. 요것도 마를 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건조 올 때 요거는 많이 했죠, 그죠? 말을 조자죠, 그죠? 그 다음에 말을 희자가 있습니다. 말을 희자입니다. 다 마르다는 뜻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죠. 마르다 그러면 졌다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졌다는 의미가 영화롭다 그런 게 마르다 하고 좀 반대되죠. 영화 영자입니다. 영자입니다.
그 다음에 젖다는 젖을 윤자가 있죠. 윤택하다 그럴 때 젖을 윤자입니다. 젖다 불을 윤자, 불을 윤자. 그 다음에 젖다 그럴 때는 젖을 습자입니다. 젖을 습자. 요거는 대체적으로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고목 그러면은 마른 나무죠. 마른 나무인데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고목은 오래된 나무입니다. 여기 고목은 마른 나무입니다. 고갈 그러면 다 목마를 갈자니까 다 물이 말라서 없어졌다. 모든 물건이 다 없어졌다는 걸 고갈됐다 그러죠. 그런데 선생님들 건고도 다 말랐다는 뜻이죠. 고담에 나온 게 건고. 이 건고는 뭐라 그러면 생물체에 물기가 없다는 뜻이고, 고갈이라는 의미는 다 말랐다는데, 말라서 물이 없어지고 돈, 물건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조 그러면 조자가 시들다는 뜻이죠. 마르고 이렇게 시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조 부을 때 고조는 이렇게 쓰죠. 그죠? 조상조자. 고조 부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높은 밀물이 있다 그럴 때 고조 그럴 때는 이렇게 쓰죠. 그죠? 고조. 높은 밀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뵙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히 계십시오.